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35회 시험 발표가 있었고, 전국에서 15,301명 이렇게 합격을 했네요. 전년하고 좀 비슷하게 15,000명 정도 아마 합격하신 것 같아요. 75문제가 이의제기가 들어갔는데, 다 안 받아주고 딱 하나 받아줬네요. 민법 하나. 민법 문제 하나 받아줘가지고 모두 정답 뭐 이제 하나 발표가 됐고, 나머지는 다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제기를 불수용했죠. 그 일전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학개론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한구로 가지고 등기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것도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구로 가지고는 등기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원래 임목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의 개념으로 등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게 충격이 아니고 중개사법 이의제기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걸 안 받아준 게 좀 충격입니다. 아무튼 뭐 요번에 15,000명 정도 합격이 되면 적당하게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한두 개를 더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뭐 2만 명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공단에서 인원 조정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랄까요, 예년에 비슷한 합격률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준비하는 36회 시험도 한 15,000명 정도 선에서 아마 합격자가 배출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국에서 몇 등 안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15,000등 안에 들어가시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합격자 발표랑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고용인 제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 고용인을 우리가 이제 용어에 정해서 배우셨는데, 고용인은 누구랑 누구를 합쳐 부르는 말이죠. 고용인 이러면 이제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을 합쳐가지고 이제 고용인이라고 불러요. 여기다가 채색 하나 좀 잡을게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그래서 요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고용인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격 있는 고용인은 누가 있어요? 자격 있는 고용인은 소공, 그럼 자격 없는 고용인은 중개보조원, 뭐 이렇게 이제 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용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둘을 이제 고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라는 거를 해야 돼요. 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신고는 두 가지 신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신고랑 무슨 신고 두 개 다 해야 되겠어요? 고용신고랑 고용관계 종료신고랑 이게 둘 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요거 좀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이거 하나 좀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해드릴게요. 중요 표시 한번 해주시고,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언제까지 할 거냐, 요걸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업무 개시 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업무 개시 전? 누구 기준? 개공 기준 아니면 고용인 기준? 당연히 고용인 기준. 그러니까 출근하는 사람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제 요거 신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용 관계 종료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해야 됩니다. 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해야 된다. 그러면 고용 관계 종료라는 것이 어떤 원인이 있을 건가를 한번 여기다 적어 봐 드릴게요. 자, 우리 그냥 쉽게 고용관계는 어떻게 하면 종료가 되죠? 고용관계가 종료가 된대. 고용관계라는 건 이제 고용계약이잖아요. 근데 고용계약이 어떻게 하면 종료되겠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뭐 퇴사, 그러니까 이제 달리 말하면 사직 있죠. 또는 개공이 고용인한테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 뭐라 그래요? 해고 뭐 이런 거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계약직 같으면은 어떤 것도 있어요. 계약직 같으면 기간이 종료가 되는, 뭐 기간이 종료가 됐다.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다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적지는 않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사망했다든가 뭐 이러면 고용 관계라는 건 당연히 자동으로 종료가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머릿속에 좀 저장하고 계셔야 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고용인 기준, 그리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안에, 그러니까 4, 5, 10일이죠. 고용관계 종료 먼저 시키고 1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박스 들어와서 이제 공통점 두 번째가 이 고용인도 업무를 할까요? 아니면 업무를 안 할까요? 얘네는 업무를 하겠죠. 그래서 업무에 관련된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비밀을 지켜야 되냐면 업무를 떠난 후까지, 그 관두고 나서도. 그러면 언제까지 비밀을 지켜야 할까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래서 기한 없는 무기한적 의무가 되고요. 이거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1년 1천. 1년 1천의 형벌 중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비밀 준수 위반했을 때 1년 1천의 형벌을 받는다. 다시 한번 비밀을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근데 시험에 죽을 때까지라고 안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냐면 이렇게 업무를 떠난 후까지. 근데 이제 의미는 당연히 죽을 때까지고, 그 다음에 우리 고용인들 둘 다 모두 형벌의 대상이 돼요. 형벌은 이제 뭐 징역형이나 벌금형 뭐 이런 건지 받을 수 있고, 또 과태료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둘 다 뭐 과태료 둘 다 대상이 되고요. 업무에 대한 책임, 이제 우리 고용인들도 업무를 할 거니까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일단 책임을 지냐면 본인도, 그죠? 본인들도, 그러니까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본인도 책임은 진다. 그렇죠? 그런데 얘네를 고용한 개공도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를 고용한 개공이 같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연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소공과 중개보조원에 대한 공통점을 이제 보신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양자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 첫째는 자격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죠. 자, 소공은 자격 있고 있고 중개보조는 자격이 없고.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뭐 업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용도 달라지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소공은 자격증이 있는 자격이 있는 친구니까 자격을 개시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소공의 자격증을 개시해야 할 의무자는 소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개시를 해야 된다? 개공이. 그러니까 소공을 만약에 이제 고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소공한테 야, 너 출근하기 전에 뭐 가지고 와. 자격증 가져와. 그래서 이제 자격증 가져오면 그거를 걸어놔야 돼. 개공 사무실에. 그거를 걸어놓는 의무자는 누구다? 개공이다. 그러니까 소공의 자격증을 소공이 거는 게 아니라 개공이 건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의 내용은 소공은 이제 자격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죠.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업무를 보조하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중개보조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 됩니다. 고용 숫자에 대한 제한이 이제 있는데 소공은 고용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뭐 1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중개보조원이 이제 사건 사고들에 많이 이렇게 관여를 직간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개보조원에 대한 그 고용상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몇 배수 초과 금지 이렇게 되어 있냐면 5배수 초과 금지. 그리고 되게 중요한 항목이에요. 자, 중간에 소공 합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잠깐 이제 그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만 생각할게요. 개공의 5배수 초과 금지 이렇게 생각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개공이 한 명 있는데 그 개공 사무실에는 몇 명의 중개보조원을 일단 고용할 수 있다? 5명. 일단 그 5명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개공이 누구를 고용을 한 명을 더하면 소공을 한 명을 고용하잖아요. 그러면 몇 배가 또 TO가 늘어나는 거야. 5명이 또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개공이 소공을 한 명을 고용했다. 그러면 그 사무소에는 몇 명의 중개보조원? 10명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어느 중개법인에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 수가 5명이야. 어느 중개법인에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의 수가 5명이에요. 그러면 그 법인은 최대 몇 명까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어요? 25명.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고용에 대한 어떤 숫자 제한인데, 국가가 이 고용상한제 혹은 채용상한제를 만들면서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이거를 그냥 어떤 훈시적으로 웬만하면 고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거 위반하면 아주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을까요? 아주 강력한.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다가, 그러니까 1년 1천의 형벌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고용에 대한 제한을 누구한테 지금 고용을 제한하는 거냐면 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의 등록을 취소시킬 건데, 이게 절대적 등록 취소가 병가돼요. 플러스는 요거랑 요거랑 같이 된다 이 소리예요. 1년 1천과 절취가 병가된다. 자, 여러분 절취가 뭐 약자겠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아니고 절대적 등록 취소의 약자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개공이 고용상한제 위반하게 되면 1년 1천에 절취 병가된다라는 거 중요하고, 자, 행정처분 한번 넘어가 보는데, 소공은 자격 취소랑 자격 정지의 대상이 돼요. 왜냐면 자격이 있다 보니까. 근데 중개부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공은 업무할 때 몸을 좀 사려요? 아니면 몸 안 사려요? 몸을 왜 사려요? 이런 거 주워 먹을까 봐. 그런데 중개부조원은 몸 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개입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고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용인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무 교육 받아야 돼. 그 소공이. 언제까지? 그럼 고용신고 직전 1년 이내. 지난주 배우신 거고, 중개부조원도 교육 받아야 되는데 중개부조원은 무슨 교육? 직무 교육을 이렇게 받고, 연수 교육은 누구만 대상이 되냐면 소공만.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받죠.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중개부조원은 연수교육에 이수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지의무. 이 고지의무도 좀 중요한데, 고지의무라는 건 누구냐면 본인이 뭐임을 고지하는 거. 그러니까 뭐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부조원입니다, 이걸 고지하는 건데, 소공은 그런 의무가 없어요. 소공한테는 그냥 그 사람한테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누구한테는 그 고지 의무가 있냐면 중개부조원한테는 현장에 나가서 손님 만나면 나는 중개 뭐입니다, 보조원입니다 라는 거를 반드시 고지 해줘야 되고요. 고지하는 취지는 어떤 취지일까요? 왜 이걸 고지하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나는 중개보조원이니까 나한테는 뭐 같은 거 물어보지 마. 그 중요한 거 이런 거 물어보지 마. 그러면 중요한 건 누구한테 물어봐? 사무실에 가서 개공이나 소공한테 물어봐. 이걸 꼭 고지해줘야 되고, 안 하면 얼마가 되려? 500가 되려. 그러니까 작년에 얘랑 같이 신설됐어요. 요거랑. 그러니까 국가가 중개보조원을 굉장히 지금 좀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런 제도들을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중개보조원이 계속해서 개입한다. 그러면 국가의 다음 스텝은 뭘까요? 없애겠죠, 당연히. 이거 두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장의 등록. 인장의 등록 의무가 있는데, 인장 등록 의무는 소공한테만 있어요. 왜냐면 뭐 계약서를 쓰거나 뭐 확인 설명서를 쓰거나 소공만 할 수 있으니까 중개부조는 이런 인장의 등록에 의무가 없어요. 인장은 이제 참고로 도장을 말합니다. 서명민날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서명민날인은요, 요 말 자체가 좀 중요해요. 서명민날인. 일단 해석을 좀 하셔야 돼. 서명이 뭘까요? 한자로 한번 제가 풀어드리면,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이름 명자. 그러면 이름을 뭐하고? 쓰고. 그러니까 이름을 쓰고. 그러면 누가 쓰고? 다른 사람이 아니면 본인이. 이거를 그래서 자필 서명이라고 얘기해요. 준말이에요, 그냥. 자필로 자기 이름을 직접 쓰고
mit은 영어로 하면 and죠. 그죠? 이건 and 뭐를 해라? 날인을 해라. 예, 그럼 날인을 해라 이것도 한자잖아요. 이게 다 한자잖아 우리나라 말은. 그러면 날인해라는 게 뭐예요? 날인해라는 뭔 말이에요? 우무인을 찍어라 이런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고 사인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여기 어디 사인이라고 돼 있어요. 날인해라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예요.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 이 서명 민날이는 대리할 수 있다. 대리는 못한다. 대리는 못하는 거예요. 왜 대리를 못해? 자필로 내가 이름을 직접 쓰고 이름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제3자가 대리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 기명날인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기명날인이 뭐냐면 이미 이름이 써져 있는 곳에다가 도장 찍는 거. 이걸 이제 기명날인이라고 하는데 기명날인은 대리가 가능해요. 근데 서명날인은 뭐가 안 돼? 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요건 그러면 서명 민날인은 중요한 곳에 아니면 안 중요한 곳에 중요한 곳에. 그래서 중요한 곳은 요거 딱 두 개인데 요거 채색 한번 잡을게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 우리 과목에서 중요한 서류는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뭐하고요? 확인 설명서 그리고 거래 계약서. 요거 두 개가 우리 과목에서는 좀 중요하고 이거 두 가지에다가 서명 민날인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소공이 해당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서명 민날인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무를 수행했대.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업무를 했다 그러면 서명 민날인을 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도 별 한번 잡을게요. 그러니까 소공은 어떤 한 사무실에 소공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책임질 일도 안 했거든? 나는 해당 업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민날인 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잖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는 안 하는 거고 내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 어떤 해당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했을 때 이거 서명 민날인 한다. 그리고 중개보조는 이런 의무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중요하니까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고용인 고용에 따른 개공의 책임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요 책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책임은 언제 이제 생기는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의무? 의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뭐를 져야 되냐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를 불이행하면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술 먹고 운전해도 돼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죠? 그럼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아니면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지.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 근데 술 먹고 운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또 치웠네?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이 그래서 다쳤어요. 제일 먼저 우리 뭘 해줘야 될까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 치웠는데 사람이 막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지금 막 많이 다쳤어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119 전화를 해야죠. 그래서 119 하고 이제 어디를 같이 가야 돼? 경찰서 아니면 병원? 일단 병원을 먼저 가죠. 그럼 병원에 가면 첫마디로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혹시?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 응급실 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교통사고신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걸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왜 그걸 물어보냐면 치료비 누가 낼 건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치료비 누가 내야 되겠어요? 그 의무를 위반한 자가. 그래서 이 치료비를 내는 거를 우리는 민사 책임이라 그래요. 민사. 그럼 민사는 돈으로 물어주는 거. 자, 그럼 이제 병원에 안전하게 입원시켰어요. 응급실에 이제 입원시켰어요. 그 다음으로 술 먹고 운전한 사람이 할 일. 응? 경찰서 119에다가 119가 아니고 112에다가 전화해서 나 여기 뭐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 치워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와 있다. 그럼 이제 경찰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이 와서 뭘 해? 음주 측정을 하죠. 근데 막 만취 상태야. 그러면 내가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징역이나 벌금. 이걸 무슨 책임? 형사 책임. 자, 돈으로 물어주는 거 무슨 책임? 민사. 그 다음에 몸으로 이렇게 떼우는 거는 형사.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요? 아니면 또 있어요?
자, 술 먹고 운전했는데 사람 다쳤어? 그럼 돈으로 물어주는 거, 내가 징역이나 벌금 내는 거 하나 더 있잖아. 되게 중요한 거. 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지.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돼. 그런 걸 무슨 책임이라고 하냐면 행정상 책임이라고 그래요. 뭔가 취소나 정지 먹는 걸 행정상 책임. 그러면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이 있다. 민, 형, 행정상의 책임이 있다. 됐죠? 예.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반인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의 문제가 이제 세 가지만 있는 거예요. 민, 형, 행정상. 근데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가 한 가지 책임을 더 져. 어떤 책임을 더 질까요? 우리 지금 그저께인가요? 그 굉장히 유명한 남자 연예인 총각인데 예, 총각인데 아들이 있다. 뭐 이거 이제 그 어떤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그저께 어제 온 언론이 다 난리가 났더라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난리 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그 공인들은 무슨 책임도 있어요, 이제. 예? 법적 책임은 이제 이런 게 다 법정 책임이라고 봐야 되고 어떤 사회적 책임 같은 것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인들은 이런 자기 어떤 이미지 관리 같은 것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슨 책임은 져야 돼? 민사와 형사와 행정상의 책임은 져야 된다. 자, 이제 책임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둘의 관계를 좀 봐야 돼요. 여기 제목에 뭐라고 했냐면 고용인 고용에 따른 개공의 책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고용인은 누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개공이. 예. 자, 그러면 이 고용만 했을까요? 아니면 업무 같은 것도 하라고 지시도 했을까요? 지시도 했겠지. 야, 너 어디 가가지고 뭐 건물 좀 보여줘, 뭐 땅도 보여줘, 또는 뭐 소공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 좀 써. 이런 식으로 다 지시하잖아, 업무를. 그러면 이 지시를 해서 얘가 일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불법적인 행위가 생기면 얘 스스로도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고용인 스스로도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얘한테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모든 사람은, 모든 어떤 권리의 주체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대통령도 책임이 있나? 그럼요. 대통령도 책임이 있지. 물론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뭐 국가 내란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뭐 형사 소추가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뭐 임기 끝나면 다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모든 사람이 다 지는 거야. 근데 얘도 책임을 지기는 한다고. 근데 문제는 얘만 책임을 지면 억울해요. 그쵸? 왜 얘만 책임지면 억울할까요? 시켜서 한 거니까. 그래서 얘도 책임지고 누구도 같이 책임지고 얘도 책임을 지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시켜서 한 얘의 행위는 얘의 행위로 봐야 되니까. 예. 자, 이제 그 책임을 한번 볼게요. 자, 고용인은 민사 책임을 지는데 본인한테 과실이 있으면 책임져요. 그럼 이 말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고용인한테 뭐가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책임진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고용인 스스로 잘못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책임 안 지는 거지. 불가항력적인 책임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그런데 얘를 고용인을 고용한 개공도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의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뭐가 없어도, 과실이 없어도. 근데 왜 과실이 없어도 개공이 책임을 지는 거냐면 얘한테 과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없어도,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임의 정도가 굉장히 넓은 거지. 얘는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을 지니까. 그래서 무조건 얘한테 과실이 있으면 얘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두 번째는 얘가 이제 그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다가 그게 이제 어떤 범죄 행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소위 말하면 금지행위 같은 거. 그럼 얘가 무슨 형이나 무슨 형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징역형이나 벌금형 이거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징역 받는 거 문제 없죠. 그죠? 물론 벌금을 내는 것도 문제 없고. 그런데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가 지시해서 한 거예요. 개공. 그러니까 개공의 행위로 봐야 되니까 얘도 처벌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근데 이때 좀 중요한 게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역방향으로 화살표 하나만 잡아주시고 항상 개공에는 사람만 있다 아니면 법인도 있다. 법인도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는 거. 그럼 만약에 법인이 얘를 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업무를 지시. 그러면 얘가 뭐 잘못한 내용을 그대로 이대로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거 그대로 여기로 가져와서 개공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때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법인한테 무슨 형을 과하는 경우가 생겨요. 징역형. 근데 법인한테 징역형은 선고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것 중에서 뭐는 빼고 징역형은 빼고 요것만 가져온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해당조에 규정된, 그러니까 여기 해당조라는 건 얘가 잘못한 그 법 규정에서 뭐만 가져온다. 벌금만. 그래서 우리 개공은 고용인 때문에 벌금형만 받아요. 무슨형은 받지 않고 징역형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소공 같은 경우에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업무하다가 뭘 잘못하면 행정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행정상 책임이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듯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이런 거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개보조원은 왜 행정상 책임이 없는 거죠? 중개보조원한테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러면 얘는 완전히 땡 잡는 건가? 땡 잡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 치면 뭐 면허도 취소되고 면허도 정지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례를 바꿔볼게요. 무면허자가 술 먹고 운전했다. 그 면허 취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면허 없으니까. 그럼 걔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 아니에요? 땡 잡은 거 아니고 오히려 이런 거를 형사 책임을 조금 더 세게 처벌받겠죠. 무면허자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행정상 책임은 부담할 게 없지만 형사 책임에서 조금 더 세게 처벌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X예요. 자, 반대로 이제 개공은 뭐를 걸고 하는 사람이냐면 등록을 걸고 하는 사람이니까 얘가 뭘 잘못을 한 내용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일이 있으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먹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요 개념만 기억할게요. 고용인 때문에 개공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고용인 때문에 개공의 등록 혹은 업무 정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를 그러니까 우리 민사 책임을 그러니까 얘도 지고 다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책임이라고 하냐면 연대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벌금을 같이 이렇게 받는 거를 양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벌은 양쪽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 확인사항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1번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여기다 우리 채색을 쭉 한번 잡을게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네.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게요. 좀 중요합니다. 본다. 자, 우리가 본다가 있고 볼 수 있다가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본다는 추정이에요? 아니면 간주예요? 이건 간주야. 그냥 확정된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번 그 지문에서요. 중요한 지문이 하나 있거든요. 물론 이 본다도 좀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기 채색한 부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맞아요. 업무상 행위. 업무상 행위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개공의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행위만? 업무상 행위만. 돌려 말하면 고용인이 퇴근 이후에 막 부부싸움 하다가 막 치고 갖고 싸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개공이 책임져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행위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업무상 행위. 이거 좀 조심하시고. 자, 2번. 개공은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신고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고용신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뭐 한 날로부터요? 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10일 내에 종료일로부터 10일 안에 등록한 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도 둘 다 별 하나씩 해줄게요. 자, 3번. 소공은 본인이 소공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된대. OX.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X. 소공 자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거 알릴 필요가 없어요. 대신 누구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돼.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는 중개보조원한테만 있습니다. 자, 4번. 개공은 고용인에게 고유과실이 없더라도, 자, 여기다 채색 하나만 잡아요. 고용인에게 고유과실이 없더라도 소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이 생각을 잘하고 답변하셔야 돼. 그냥 막 이렇게 직답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OX. X예요. 왜 X죠? 누구에게 고유과실이 있어야? 고용인에게 고유과실이 있어야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지. 왜냐면 둘 다 아무도 과실 없는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 4번 문제별 중요하고. 자, 5번.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의 자격, 등록 아니에요.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대. 자, 위에 박스에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잖아. 등록은 취소될 수 있지만 뭐에 대해서는 언급해 드리지 않았어요.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격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만 취소가 되는 거고요. 고용인 때문에 자격까지 취소되지는 않아요. 우리 뭐 어떻게 딴 자격인데 자격까지 취소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면 고용인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OX. X. 등록은 취소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이런 거는 받을 수 있고. 자, 7번.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다. 고용인 때문에 개공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대. O. 네. 근데 밑에 보니까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다. X. 벌금형 선고될 수 있죠, 그죠? 9번. 고용인에게 형벌이, 형벌이라고 하는 건 징역형 벌금형을 얘기하는 건데 선고되는 경우에 개공에게는 언제나 벌금형이 선고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는 X예요. 자, 이거 왜 X냐면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기 언제나 때문에 틀렸는데 이렇게 화살표 하나 잡아주시고 면책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면책 규정. 면책 규정은 면책이 무슨 말이에요? 책임을 면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면책이 언제 면책되냐면 주의 감독을 게을리 했을 때 아니면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러면 면책이 됩니다. 면책. 책임을 면한다. 그래서 100% 언제나 그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지난주에 결격에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해 드렸던 내용인데 양벌 규정으로 개공에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양벌 때문에 벌금 받았대. 양벌로. 양벌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누가 잘못해서 고용인이 잘못해서 개공이 가치처벌 받는 거 양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이거 지난주에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양벌에 의한 벌금형, 액수 불문하고 결격이 아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이어도 양벌에 의한 경우라든가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이러면 결격이 아니고 또 반대로 300만 원 미만이어도 결격이 아니다. 우리 지난주에 결격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고용인 관련해서 나오게 되고요. 기출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이제 11 테마의 중개사무소로 가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사무소로 가기 전에 고용인 관련해서 요 그림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아까 다 보신 건데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고용인은 두 사람 있어요. 소공하고 중개보조원. 누가 고용을 하는 거죠? 개공인. 근데 이때 개공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개인과 법인이 있고 얘가 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공의 행위로 본다. 그래서 개공이 업무상 행위를 한 것처럼 봐서 얘도 책임, 얘도 책임. 둘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바닥에 있는 요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요게 이제 15조 2항인데 이것 때문에 이런 책임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관계가 생긴다. 그래서 요 개념은 조금 중요한 개념이라서 혹시 촬영하고 싶으시면 촬영하시고, 요거 이제 요 그림은 제가 흑백으로 밴드에다가 올려드렸거든. 요거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뭐 출력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도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용기관 관련해서는 요 구도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예.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이 책임에는 몇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예, 그 세 가지가 이제 첫째 무슨 책임이에요? 민사. 민사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민사 책임이고, 두 번째는 무슨 책임? 행정상. 행정상 책임은 막 취소나 정지 뭐 이런 거 먹는 거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형사 책임을 말하는데 이 형사 책임은 무슨 형만 받게 된다라는 거, 벌금형만 받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무소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좀 이따 이제 그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 사무소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별 2개 정도 잡을 수 있어요. 출제가 한두 개 정도는 해마다 출제가 되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이 사무소는 이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한두 문제 정도가 해마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출제할 그 거리가 되게 많아요. 자잘한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사무소의 종류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주된 사무소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그리고 공동사무소, 이렇게 총 3가지 종류의 사무소가 있습니다. 자, 중개사무소의 종류에는 몇 개 있다고요? 3가지. 자, 그러면 주사무소는 모든 개공이 전국에 몇 개를, 모든 개공이 전국에 몇 개를, 한 개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반드시 주된 사무소를 하나를 설치를 해야 돼요. 왜냐면 뭐 없으면 개공일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무소가 없으면 개공일 수 없으니까 전국에 하나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분사무소는 누구만 설치할 수 있냐면, 누구만 설치할 수 있대? 법인만. 그러면 돌려 말하면 누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어요. 개인들은 우리 뭡니까? 그 분사무소를 만들면 안 돼. 그리고 개인들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사무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니까 우리 법인만 만들 수 있고, 얘는 개설 등록이라고 안 하고 설치 신고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설치 신고는 어디에다가 하냐면 무조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 해야 돼. 본점 소재지 쪽에다가 그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분사무소는 꼭 둬야 된다, 아니면 둘 수도 있다. 둘 수도 있다. 임의적인 부분. 임의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사무소라는 게 있는데, 이 공동사무소는 다등록 1사무소.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 명의 개공이 사무소를 몇 개 쓰는 거, 하나 쓰는 거, 이거를 이제 공동사무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설치하는 방법이 좀 중요하고, 일단 여기다 적어 볼게요. 개설 등록의 방법이나 혹은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뭐의 방법으로 만들어낸다고요? 개설 등록이나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내는데, 여기다 우리 번호 하나씩 좀 적어 놓을게요. 1번에 개설 등록, 2번에 이전 신고, 이렇게 하나 좀 적어 주시고요. 그러면 공동사무소는 꼭 둬야 된다, 아니면 둘 수도 있다? 둘 수도 있다. 그리고 임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사무소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보는 게 더 좋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중개사무소예요. 중개사무소 보시다시피. 예, 그런데 여러분 좀 특별한 어떤 내용을 좀 하나만 찾아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신 내용 중에서 되게 중요한 항목을 좀 여기서 좀 배울 건데, 이거 중개사무소죠? 이것도 뭐예요? 중개사무소야. 예, 근데 뭔 차이가 있나 한번 찾아볼래요? 오, 아주 좋은, 아주 예리한 차이점을 찾았어요. 얘는요, 얘는 뭐라고 지금 썼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썼고,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중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뭔 차이가 있을까요? 자격이 있고 없고, 그거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부칙 개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뭔 얘기냐면,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써도 되고요.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8자의 문자를 써도 되고, 부동산 중개라는 5자의 문자도 써도 돼요. 누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근데 부칙상의 개공은 뭐만 써야 되냐면 얘만 써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뭐일 확률이 있어. 부칙상의 개공일 확률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예, 그러면 얘는 100% 공인중개사야. 왜요? 이 명칭을 썼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한번 좀 이 간판에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 한번 좀 찾아볼게요. 문자는 잘 찾아내셨고, 등록번호, 이거는 그 임의적이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 이 간판에서 좀 딱 찾아보면 이게 있네. 예. 책임하고 관계가 있어. 공통점이야. 이쪽 간판하고 이쪽 간판에 공통점으로 들어간 거. 대표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개공의 이름을 오픈해야 돼. 중개사무소 실명제라 그래,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무소에는 강동률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해됐죠? 그럼 여기는 누가 근무해야 돼? 최준숙이라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지도 감독을 딱 나갔는데 최준숙이는 없고 홍길동이가 막 계약서 쓰고 있네? 그러면 그게 뭐일 확률이 높아요? 양도되어일 확률이 높은 거지. 그래서 사무소의 그 간판에는 꼭 대표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일단 요거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고요. 자, 요게 이제 법인의 주사무소를 찍은 거예요. 자, 법인의 주사무소라고 해서 뭐 대단히 뭐 다를 거는 없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원앤원 부동산 중개법인이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부동산 중개라는 5자의 문자가 들어가면 법인 형태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식회사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예, 얘는 주식회사인 거야. 예, 그리고 여기는 분사무소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얘는 무슨 사무소인 거예요? 주사무소야. 그리고 여기도 대표가 들어가야 돼. 법인도 똑같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보여드릴게요. 분사무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면 해운대 분사무소 이렇게 써 있잖아. 그 해운대 분사무소. 그리고 얘도 상호가 뭐가 들어가냐면 부동산 중개 요 5자는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주식회사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는 대표, 분사무소에는 대표가 없잖아. 분사무소에서 세 글자가 뭐가 있죠? 책임자. 여기는 그러니까 책임자라고 하든가 여기처럼 그냥 소장이라고 해도 그냥 사람들은 알아듣잖아. 그 책임자라는 건 이 분사무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여기 분사무소 소장이면 제일 높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까 우리 여기다가 사장 이래도 괜찮아. 대표이사 사장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표라는 뜻이니까. 이 분사무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내용은 다 어때요? 똑같지? 그러니까 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나 다 똑같잖아요. 예, 하나 더 보여드리면 공동사무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공동사무소는 어떤 게 공동사무소라고 그랬죠? 여러 명의 개공이 같이 쓰는 거. 그럼 간판도 이렇게 다룰 수 있어. 이렇게. 이거는 사이가 되게 좋은 거야. 이렇게. 뭐 싸움이 안 나요. 근데 이것도요, 위에 다를 거냐, 밑에 다를 거냐 가지고 막 겁나 싸우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뭐 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
뽑기 해가지고 이제 위에 아래. 여러분 같으면 위에 하겠어, 아래 하겠어? 위에가 좀 낫잖아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요거 들어갔잖아.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8자가 다 들어가서 써도 됩니다. 이런 건 디자인의 문제니까 이건 알아서 창의적으로 해도 되고, 여기도 뭐 꼭 들어갔어요. 대표. 그렇죠? 네, 들어갈 거는 요거 대표랑 요 문자 8자나 혹은 5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무슨 사무소라고 부른다? 공동사무소라고 부른다. 이해되셨죠, 이거?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러분 지금 우리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거기? 29? 29페이지 우측 거기에 보조단에다가 죄송한데 요거를 좀 그려 주실래요? 요건 좀 그릴 수 있잖아. 그지?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면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이 공동사무소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이게 한 명의 개공이 이렇게 쓰고 있는 사무소가 있잖아요. 그죠? 한 명의 개공이. 그럼 이건 공동사무소 아니면 단독사무소? 자, 이 한 명의 개공이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건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단독사무소지. 근데 이 단독사무소에 을이라고 하는 공인중개사가, 이거 선비사자예요. 을이라고 하는 공인중개사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로. 근데 들어갈 때 뭐 하면서 들어가냐면 개설 등록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소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들어가는 거야? 개공이 되면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미 이 사무소에는 누가 있어요? 갑이라는 개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승낙을 받아서, 갑의 승낙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지. 갑의 승낙을 받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낙하지 않으면 여기에는 못 들어가요? 누가 승낙하지 않으면 여기는 못 들어가. 갑이 승낙을 안 하면 여기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갑의 승낙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병은 이미 개공이야. 근데 얘가 사무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원래 사무소는 뭐 하고? 없애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 누가 같이 쓰는 거야, 이 사무소는? 갑, 을, 병, 3명의 개공이 같이 쓰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얘네가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냈는데, 뭐의 방법으로 지금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냈죠? 1번에 개설 등록이나 2번에 뭘로 만들어냈어요?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거지.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다 그린 상태에서 이제 왼쪽 본문에 들어가 보면 공동사무소는 1번 뭘로 만들어내고 개설 등록, 2번 뭘로 만들어내고 이전 신고,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동사무소는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낸다. 예. 그러면 이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라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예요. 설치 신고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이제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만약에 갑이라는 갑개공이 업무 정지를 먹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얘가 승낙을 못해. 이 승낙하는 것도 일종의 업무로 보는 거야. 그럼 얘가 업무 정지를 먹었으면 을이랑 병이 못 들어와. 그럼 결론은 뭐 중에는 공동사무소 못 만들어. 업무 정지 중에는 공동사무소 만들 수 없어요. 자, 그럼 아까 여러분 그리신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적을게요. 요 그림에다가 얘가, 즉 갑개공이 뭐 아닐 것, 업무 정지 아닐 것. 왜냐면 얘가 업무 정지 중에는 뭐를 못 하니까? 승낙을 못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갑개공은 뭐 아니어야만 이 승낙을 할 수 있어요. 업무 정지 아니어야만 승낙할 수 있다. 됐죠? 자, 이제 또 하나의 제한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갑이 업무 정지를 먹었어요. 근데 업무 정지를 먹었는데 다른 애들을 끌어들이는 거 못하죠. 그죠? 얘가 업무 정지를 먹었으면 다른 애들 끌어들이는 거 못하잖아. 승낙을 못하니까. 근데 얘 스스로 이전할 수는 있나 생각해 볼게요. 얘가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지. 근데 여기는
정이라는 계공이 있는데 참고로 정은 업무 정지를 안 먹은 거야. 그러면 정은 얘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승낙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는 업무 정지를 안 먹었으니까. 근데 얘가 이전을 못해. 왜 이전을 못하냐면 얘가 여기로 이전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 공동사무소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업무 정지 중에는 승낙도 안 되지만 이전도 안 되는 거야. 됐죠? 네. 요렇게 두 가지 제한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업무 정지 중에는 뭐 안 되고 일단 승낙 안 되고 다른 사람 들어오는 거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뭐 하는 것도 안 돼. 이전하는 것도 안 된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는요. 예, 공동사무소는 요 개설 등록이나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는 한데 조건이 있어요. 단 뭐 아닐 것, 업무 정지 아닐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요 우리 개설 등록이든 이전 신고든 다 업무 정지 아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시간이 좀 돼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기본 확인사항 들어갈게요.